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동안의 권력의 자제, 권한의 자제를 앞장서서 보여줬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게 상당 시간 축적이 됐어야지만이 그래 물론 뭐 대통령, 국회 그리고 사법부까지 한 손에 쥐게 된다지만 평소에 이렇게 권력을 극한까지 쓰지 않고 적정선에서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리가 먹힐 건데 지금 그런 논리를 누가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있나요 이제는? 아니 뭐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결정타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맞습니다. 대행의 탄핵에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정점을 쳤다고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게 결정적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결정적 순간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때 한번 이 사람은 정말 그 권력을 잡으면 극한까지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인상이 박히면 그거는 평시에 여러 가지를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순간은 어떤 경우 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12월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가결 여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국의 움직임들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뉴스 안 보시던 분들, TV 안 보던 분들도 굉장히 그 시기에는 뉴스를 열심히 보셨습니다. 예. 아마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그걸 통계적으로도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뉴스 시청률이나 이런 거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축구 선수가 월드컵 본선 나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월드컵 본선에서 큰 경기에서 한번 큰 실수를 하면 몇 년을 두고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 그 황모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저도 지금 황모 선수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그렇게 전 국민이 보는 경기에서 하면 나중에 평소에 K리그에서 얼마나 잘하든 또 A매치에서 얼마나 잘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 다행히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첫 골을 그렇죠. 넣어서 그 선수가 살았죠. 명예를 회복했죠. 8년 만에.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대단히 어렵다. 예. 언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이 힘을 자제하고 스스로 힘을 빼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건 코앞에 남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늘 지금 12개 혐의, 예. 5개 재판, 예. 그 사법 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결정적 순간이 아마 쉽게 극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또 본인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재판 결과가 이제 내일 모레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1심에서 징역 5년 나오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판결이 사실은 물론 징역 5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부원장 본인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판결이지만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뼈아픈 판결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뼈아프죠? 6억 7천만 원을 이제 그 받은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예. 그 중에 6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인데 예. 그 불법 정치자금이 그냥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 경선을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러이러하게 돈을 좀 마련해 달라 예. 해서 그 경선 자금을 요구한 것이다. 예. 라는 게 그 판결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게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 민주당 경선이라고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게 2심에서도 확정이 되고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면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이 문제를 따져 묻기 시작했는데 예. 아니 그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예. 자기 입으로 유동규가 무슨 내 측근이냐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지 그래서 측근이지. 김용 정진상 정말 본인이 유권 해석을 내려준 진짜 최측근인 그렇죠. 거죠. 예. 이마에 꽝 도장이 찍혀 그렇죠. 있는. 100% 측근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옆에 다 경선 자금 불법으로 모으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정말 몰랐냐? 무슨 돈으로 경선 치렀냐? 근데 그게 대법원에 확정되도록 지금 기소된 그 이재명 대표의 무슨 혐의를 더 강화시켜주거나 그건 없는 거죠. 네, 지금 그건 그 없는 거죠.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연관은 되지는 없는 거죠. 않지만 예.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수 있죠. 예. 그 6억 원 정말로 몰랐겠느냐에 아, 대해서 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가시적으로 어떤 조사나 수사가 당장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왜냐하면 만약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예. 그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번 달 6일 선고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 선고니까 거기 그로부터 한 플러스 한 4개월 잡아도 예.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조기 대선에 등판하게 되면 계속 질문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지난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질문에 답을 할 때 100% 정직하게 답할 거라고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몰랐다고 말을 한들 예. 그러면 정말로 몰랐냐라고 하는 의문은 국민들 뇌리에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예. 그런 점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뼈아프게 작용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그 김용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단의 텔레그램 방에서 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런 얘기도 맞아, 있었죠, 지난번에 있었죠.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예. 이 사건이 나한테 미칠 정치적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까지 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내 똥줄 타는 사건이다라는 거를 그 정황을 스스로 보여준 거죠. 굳이 그 변호인단의 텔레그램 방 단톡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의견을 개진한 게. 그렇죠. 아무리 측근이어서 걱정된다고 한들 예, 측근이어서 걱정돼도 보통은 우리 김 부원장은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니까 좀 잘해주십시오. 이 정도 하고 말지. 그 사건의 세부적인 변론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진 않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김용 부원장 사건은 2심에서 좀 희한한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그렇다면서요. 예. 그게 뭐 본인이 뇌물 받은 지점이나 뭐 시점이 안 맞는다. 그런데 또 예. 우리 검찰도 여기에 예. 대해서는 또 가만히 있질 않는 게 예.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하고 또 다 대조해서 예. 이 구글 타임라인이 그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게 조작이 가능한가요? 구글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보다도 뭐 예. 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과거 이제 뭐 수사 사례나 예, 예,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차는 있다고 해요. 오차가 있다. 예, 최대 뭐 2kg까지 있다고 아. 하는 그런 뭐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뭐 GPS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소 부정확하게 기록될 수는 있다. 그러면은 그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예. 예를 들면은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예. 혹은 어떤 일시와 장소에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증인의 존재라든가 예. 혹은 통화 기록이라든가 우리가 통화 기록은 요새는 이제 기지국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예. 어디서 통화했는지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다른 자료들과 맞아 떨어진다면은 증거 가치가 높겠죠. 예.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최대 2kg까지 오차가 있으면요.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예. 물론 저는 그 안드로이드 폰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사실은 그 시청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반경 2km 내에 지금 반경 서울시청이 2km.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기록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성을 100%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법원에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판단은 앞으로의 수사에도 또 하나의 수사 기법상 예.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탄핵 증거로서 유의미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선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라는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생기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일 모레 2심에서 아예 그 정도 갖고는 지금까지 나온 검찰 주장을 못게 가볍게 배척시키고 거의 똑같은 유죄를 선고를 내리면 그건 대법원 가서는 깨질 가능성은 진짜 낮아지겠네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쨌든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어서 네. 법률의 적용이 그 올바르게 됐는지를 그렇죠. 보는 것인데 다만 이런 뭐 구글 타임라인 같은 어떤 소위 말하는 신종 증거 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해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감정 기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체증 법칙 그러니까 증거를 뭐 채택하고 배척하는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판단을 해주기도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내일 모레 관건은 김용 전 부원장의 그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혐의가 그대로 유죄라는 결론이 유지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지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다른 그림자가 하나 들이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판결을 계기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환기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그런 질문들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을 만날 때 보면 예. 많이 답을 잘 안 하잖아요. 예. 옆에서 열심히 그 휴대폰이나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해도 입 꾹 닫고 그냥 묵묵히 국회 복도를 지나가는 그런 그러고 나면 예전에 보면 국민의힘은 뭐라 그런데요. 국민의힘 그거는 왜 조사한대요? 이렇게 그런 좀 경우도 동문서답을 있었고 하고. 예. 예. 그래서 참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사실 이런 판결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그럴 때도 계속 과연 침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때 가서 침묵을 한다면은
뭐 조기 대선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나오겠다는 인물이 예. 그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답을 안 하는 것을 우리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흥미로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원래 제 예정된 건 아니지만 2심이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선거법 2심이 지금 예상으로 한 3월 초중말 3월 중에 나올 예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아마도 그로부터 한 3개월은 걸려야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간쯤 아마도 많은 사람 예상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든 벌금 1,000만 원이든 도저히 대통령을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혐의 2심 재판 선고문을 여기다 딱 달고 대통령의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렸다. 탄핵이 인용돼서. 그리고 대법원 선고는 아직 멀었다. 아직 3개월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여러 가지 상황 이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기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요거는 이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예, 예. 이게 정말 법리에 강하신가 아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법리라기보다는 진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고 치면 예. 그 날짜가 언제냐에 달렸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633 원칙은 그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예. 선고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2월 26일에 지금 서울고등법원이 변론 종결을 예고했으니까 예. 그때 종결하고 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만약에 2주 뒤에 선고한다면 3월 12일이고 예.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3월 3주 19일 뒤에 이죠. 선고하면 예. 3월 19일인데 그 뒤에 3개월의 기간 중에서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날짜들이 있어요. 아 그냥요. 왜냐면은 상고장은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가 있고 나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 그럼 7일. 7일은 그냥 가요 일단. 예. 석 달에서 7일 빠집니다. 예. 그 다음에 사건이 상급법원에 올라갈 때 다음 날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기록의 양이 방대하니까 예. 챙겨 갖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사건이 그 심급으로 올라가는 걸 2심 된다고 하는데 예. 2심 되는데 못해도 한 2, 3일? 아. 은 걸려요 보통. 아. 그럼 지금까지 합하면 한 9일에서 10일 갔죠. 예. 그다음에 대법원의 사건을 받으면 사건 번호를 그날로 부여하고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제 피고인 측에 보냅니다. 예. 그걸 보낼 때 또 당일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보내면 오늘 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양심적으로 송달을 받는다고 해도 빠르면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죠. 2, 3일은 최소 걸려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송달이 안 되면 일주일은 그냥 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은 만약에 1심의 결론과 같이 일부 무죄 부분도 있다면 예. 검찰도 상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쌍방상고 사건이니까 예. 서로 이제 상고 이유서를 받아서 아. 답변서를 열흘 안에 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상고 이유서가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에서 그걸 상대방한테 송달하는데 또 한 2, 3일. 아. 그다음에 답변서 제출 기한이 10일.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숫자들을 쭉 더해 보면 7일에다가 최소 2, 3일 그럼 합해서 열흘. 이것만 한 두 달. 20일이면 30일에다가 그러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 예. 그냥 절차에 있어서 당연하게 지나가는 기간이 40일이에요. 최소로 잡았을 때. 최소도 40일. 잘하면 40일 넘겠어요, 이거. 거기서 이제 송달 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조금 날짜가 더 가거나 중간에 뭐 공휴일이 끼거나 이러면은 예. 한 45일 이 정도가 가는데 석 달이면 우리가 통상 90일이잖아요. 아. 절반 정도는 그냥 여기서 가는 겁니다. 가는 그러네요. 거. 그리고 이게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까지 제출이 되고 나면은 대법원은 그때서야 이 본안 심리를 할 재판부를 배당을 해요. 그 전에는 일종의 가배당만 해놓습니다. 예. 그 접수와 송달 사무를 담당할 재판부만 예. 배당을 해놔요. 그러면은 40에서 45일 정도가 지나고 대법원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져서 심리에 들어가면 나머지 한 40여일 만에 검토해서 판결을 해야 돼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대법원이 이 사건을 최우선에 두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사건도 예. 재판관 후보자 예. 권한쟁의 사건도 한 달 만에 결정할 뻔했는데 아. 할 수는 있어요. 예. 하려고 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날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언제냐가 관건이겠죠. 왜냐하면 예. 그때 이미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갔는데 대법원이 선고기를 잡아서 선고를 하기는 매우 부담이 클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작동하냐? 이런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꼭 좋은 거냐 예.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 민주당에서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민심과 역사의 법정.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때까지 판결을 못하면 예.
그 민주당이 좋아해 마지 않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 중에 역사의 법정은 모르겠고 민심의 법정은 작동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2심까지 만약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만 안 났지 사실상 무자격 후보에 가까운데 전원 후보가 돼도 좋으냐에 대한 생각들을 국민들이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제가 가끔 언론에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예.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 하는데 예.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대선 허위사실 공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직전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그게 확정이 안 돼서 다음 대선까지 계속 나온다.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 대선이 되긴 했더라도 그렇긴 하더라도. 예. 근데 그게요. 그 도쿄 올림픽이 2020년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21년에 21년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코로나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올림픽이 3년 뒤에 있었습니다. 예, 예. 파리 올림픽하고 3년 간격이에요. 예, 예.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그것도 3년 간격인 건데 예. 그 도쿄 올림픽 때 약물 복용했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샘플 받아가지고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예. 이게 뭐 좀 미세한 성분이어서 좀 다툼이 있다. 그래서 3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파리 올림픽 때까지 이게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이 안 돼서 그 선수가 전 세계적인 논란을 받고 있으면서 또 출전을 하면 그렇게 비유하니까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게 딱 감이 오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 전 세계의 스포츠 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올림픽 그러네요.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같이 뛰는 같은 종목 선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이만저만한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올림픽으로 치면 진짜 무슨 마라톤이나 뭐 이런 네. 대표 종목에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선수라면 그렇죠. 예. 뭐 육상 100m, 육상 100m 라든지. 100m 예, 정도 예, 된다면은 예. 3년간 그 직전 올림픽에서의 약물 복용 논란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선수가 그리고 그 도핑 테스트 결과 이건 약물 복용 없다라고 예.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도 어디서 가져가서 분석 중이래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근데 이미 그 전 연구소에서는 저 약물 먹었다라는 일단 판정은 나왔잖아요. 1차 도핑에서는 도핑은 나왔잖아요. 도핑에서는 그렇게 예.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선수가 저번에는 뭐 아예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려고도 한번 그 선수 측에서 그렇죠. 시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시도가 살아 있죠. 그렇죠. 살아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이제부터 도핑 테스트는 하지 말자. 예. 정말 그렇게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게 가능해요. 아까 예,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한쪽에 쏠리면은 예. 오늘 발의해서 내일 법사위 통과시키고 모레 본회의 열어서 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국무회의 의견. 다음 날 정부 이송해가지고 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도저히 어떻게 감내할 수 없으니까 소수 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치면 당시 야당이 우리가 기댈 때는 헌재밖에 없네. 그래서 헌재에 가져가 봤자 지금처럼 이렇게 진영이 강고화된 더군다나 새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까지 있는 진보가 한 대여섯 명 되는 그런 헌재라면 엔간한 거를 위헌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허위사실 공표를 폐지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반헌법적인 일이 아닌가 싶고 예.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지만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이제 그런 진영화된 헌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예. 걱정스럽죠.